앞니가 정상적으로 물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한 2에서 3mm 정도 살짝 덮는 게 정상적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너무 많이 덮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래 앞니가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덮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과계교합 혹은 딥바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니가 깊게 물린 분의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가 깊게 물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가 깊게 물리는 것도 교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정교합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가 깊게 물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꾸 아래 앞니가 위 앞니 안쪽에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서 잇몸 쪽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래턱이 전방 이동을 할 때 위아래 앞니가 이렇게 깊게 물리면 각도가 깊기 때문에 턱 관절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턱의 운동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갈기도 하고 혹은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이 각도가 깊게 물리면 아래 앞니가 전방으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위아래 앞니 간의 안 좋은 교합 간섭이라고 하는 치아들이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턱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깊게 물리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잘 때 이갈이나 혹은 이 악물기 하는 습관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반드시 이게 꼭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꼭 과계교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턱관절 자체의 어떤 해부학적인 형태나 염증 혹은 관절 원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전방으로 이동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과계교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턱관절 자체나 턱근육 자체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으면 턱관절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안 좋게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턱관절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사례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분은 나이가 당시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가 굉장히 깊게 맞물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많이 덮고 있어서요. 가운데 앞니 하나는 완전히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위의 앞니가 많이 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래 앞니들이 이렇게 잇몸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앞니들이 전방으로 많이 상방으로 솟구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위아래 앞니가 깊게 물릴 때는 깊게 물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위의 앞니가 많이 내려와서 깊게 물리는 건지 아니면 아래 앞니가 많이 올라가서 깊게 물리는 건지 두 개가 같이 나타난 현상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앞에 이가 깊게 물렸을 때 전치부 쪽에서 이가 깊게 물리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를 써서 어금니를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장치를 써서 어금니가 맹출을 하게끔 만들어서 어금니들이 수직적으로 더 성장을 해서 충분히 자라게끔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좀 접근법이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어금니들을 상방으로 올리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위아래 앞니들을 하방으로, 위의 앞니는 위로, 아래 앞니는 밑으로 낮춤으로써 이 문제를 개선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치료해야지 과계교합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고 정상적인 교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치료 계획은 위의 앞니는 상방으로 올리고 아래 앞니는 하방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치료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에다가 스크류 식립을 했고요. 그 스크류를 이용해서 교정장치에 고무줄을 걸어서 위의 앞니를 상방, 아래 앞니를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이걸 이제 인트루전이라고 하는 잇몸 속으로 치아들을 약간 밀어 넣게 되는 방식의 치료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고요. 먼저 이제 위의 앞니 쪽에 스크류를 심어서 치료를 진행했고 아래 앞니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개방교합이 많이 개선된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특이하게 위에는 안쪽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아래는 바깥쪽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안쪽으로 한다는 거는 교정 치료를 하는 티를 안 내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교정 장치가 안 보였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교정 장치를 바깥쪽으로 부착하는 거는 위아래 둘 다 안쪽으로 붙이고 싶은데 비용이 좀 부담되니까 절충했다고 보시면 돼요. 콤비 교정 장치라고 하죠. 위에는 안쪽으로 아래는 바깥쪽으로. 근데 이거는 뭐 과계교합을 개선하는 기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장치를 안 보이게끔 하면서 좀 비용을 절충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해서 약 1년 반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교정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위아래 앞니들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맞도록
이제 배열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아래쪽에서 치아 배열될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아래 앞니를 하나 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던 치아를 뽑았고요. 이 환자분이 발치를 2개 하지 않고 앞니 하나를 하는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 배열을 하고 나서 위아래 앞니의 개수가 위에는 4개, 아래는 3개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맞출 수는 없겠죠. 위에는 짝수고 아래는 홀수니까요. 그래서 아래 앞니, 가운데 앞니의 가운데에 위에 중심선을 맞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기간은 1년 반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이분의 인상이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위의 앞니들을 상방으로 올림으로써 웃을 때 잇몸도 보였던 것들이 훨씬 덜 보이게 되는 쪽으로 인상이 변하게 됨으로써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 안쪽에 입천장 연조직을 자극했던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턱관절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과계교합, 위아래 앞니가 깊게 맞물리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 큰 불편함 없이 사셨을 수도 있는데, 크게 불편함 없었다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되지만, 과계교합을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턱관절이 좀 안 좋고 이 과계교합으로 인해서 자꾸 아래 앞니가 입천장을 자극했던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붓거나 상처가 나셨던 분들이라면 교정 치료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